이제 장부에서 우리 장부 배웠죠. 지난 시간까지 녹화되고 있었겠지. 지난 시간까지 장부 배웠어요. 장부 배워서 뭐 할 거냐? 결국 파이낸셜 플래닝, 어떻게 우리가 미래 투자를 계획하고, 투자를 계획해서 뭐해? 회사의 성장을 유도할 것이냐, 그런 토픽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가 실제 투자 계획하고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원래는 여러분 9장, 10장, 11장 가서 할 토픽이에요. 가장 중요한 토픽인데, 여기서 뭘 할 거냐? 순현재 가치법이란 걸 미리 알려주는 거지만, 순현재 가치법이란 걸 배우는데, 순현재 가치법이란 건 뭐야? MPB라 그러죠. 어떤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게 주주한테, 혹은 회사의 주인은 결국 주주니까요, 주주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순현재 가치법이라고 하는데, 순현재 가치법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주겠다. 순현재 가치법을 적용하려면 여러분 5장, 6장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5장, 6장 이런 내용이 뭐냐? 현재 가치란 게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했는데, 미래 가치란 게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시간 가치를 계산한 것들이 필요해. 시간 가치를 계산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챕터 5의 내용이에요. 5, 6, 7.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기본적인 버제팅에 대한 얘기, 장기적인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얘기를 현재 가치법을 더해서 생각하면은 결국 여러분은 순현재 가치법 이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장부를 배웠는데, 장부에서 실제 투자로 이루어지려면 무슨 변수들이 중요하냐? 그래서 장부에서 정보를 빼내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 시간 가치, 계산하면 할인율이라는 걸 배우는데,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두 번째. 그 다음에 10장, 11장 내용일 거예요. 11장 내용, 캐팸 12장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12장 캐팸이라는 걸 배워서 어떻게 적절한 할인율을 설정할 것이냐. 순현재 가치법을 적용하려면 장부에서 정보를 익스트랙트 해야 되고, 장부에서 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할인법, 미래에 버는 수익을 오늘의 돈으로 환원하는 할인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배워야 되는데, 각각 다 결국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부에서 순현재 가치법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현재 가치법 제대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린 장부를 배웠기 때문에, 장부를 배워서 회사가 어떻게 미래 재무 설계 하는 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볼 거예요. 캐피탈 버제팅은 뭐냐? 투자 결정이에요. 캐피탈 인베스트먼트를 어떻게 예산을 갖다 대느냐, 결국 투자를 하느냐, 투자 결정에 관한 게 캐피탈 버제팅이고요. 캐피탈 스트럭처, 그럼 자본을 갖다 대는데 주식으로 될 건지 채권으로 될 건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그런 게 캐피탈 스트럭처예요. 배당 정책, 디비던드 팔리시. 그러면 투자를 하는데 내가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어디서 나와? 배당을 안 주는 것에서 간단히 나와요. 그 다음에 운전자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아마 이 클래스를 통해서는 여기까지만 배울 거예요. 캐피탈 버제팅하고 캐피탈 스트럭처. 배당 정책은 투자 정책의 반대쪽이니까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심도 깊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여러분 장부를 배웠죠? 장부 배웠으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야? 제일 마지막. 손익계산서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순이익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순이익은 누구한테 갈 돈이야? 주주하고 채권자. 죄송합니다. 주주한테 갈 돈.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순이익은 주주한테 갈 돈이에요. 근데 회사는 돈을 다 주주한테 주는 게 아니야. 뭐래? 일부 투자를 합니다. 투자. 흔히 말해서 캐피탈을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캐피탈을 산다. 그러니까 순이익 중 일부는 뭘 해야 돼? 투자를 할 거고, 또 어디서 투자를 받아? 채권자들한테 돈을 꿔서 투자를 받아.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체 결정하는 거를 뭐라 그래? 캐피탈 버제팅.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 비율, 흔히 말하는 에퀴티와 뎃의 비율을 얼마만큼 섞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자본구조, 캐피탈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원래는 이론상은 어떻게 되냐면 투자하고,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주식을 통한 주지, 자기 자본을 통한 투자 부분, 위에 쪽 E라고 합시다. 이걸 D라고 하고, 이 부분을 빼면은 이론적으로는 배당이 나가야 돼. 이게 다 배당이에요. 이론상 많은 이론이 이렇게 지적해요. 그렇지만 실제는 뭐래? 배당 다 하지도 않아. 일부 현금 가지고 있고 현금을 늘려. 그 다음에 일부 배당하더라. 이런 식의 플로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사는 순이익이 나는데 순이익이 결국 주주가 가져갈 돈이고, 회사의 목적이란 것은 주식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순이익을 다 주주한테 돌려줄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야. 그거는 왜? 오늘 주주한테 돌려주는 것보다 내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돌리고 기계를 새로 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미래 돈 버는 것이 주주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순이익이 주주한테 다 가는 부분은 없고, 일부 투자하고 일부 배당을 하게 된다.
투자는 자기 자본만 갖고 투자하느냐? 그런 건 아니야. 채권자 돈을 빌려서도 투자해.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자기 자본이 없으면 돈을 빌려야지. 언제 그런 일이 많겠어? 기업이 처음 만들 때, 처음 돌아갈 때. 그러니까 기업이 초창기에는 자기 자본이 없어. 그럼 남의 돈을 꿔서 해야 돼. 그럴 경우가 있고, 나중에 뭐 14장 가서 배울 거예요. 14장 가서 배우면 이자 비용의 세제 혜택이라는 걸 배워요. 이자를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 기업의 세율이 낮아지고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채권자는 투자받는 이유, 뭐 자기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이 많아도 이자 비용을 털어서 기업 주주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한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거는 뭐 다양한 입장이고. 어찌됐든 순이익이 있으면 주주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게 되고 일부 배당을 하고, 이런 쪽은 다 배당을 해야 되지만 일부 현금을 늘리고, 흔히 말해 뭐 현금은 어떻게 보면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유동자산은 조금 늘리거나 한다. 투자는 자기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 남의 돈으로도 하더라. 그래서 기업이 전체적인 프로시저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투자하는 결정, 캐피탈 버제팅. 투자에 어떻게 자본 조달할 것이냐, 이퀴티와 뎃을 섞을 것이냐, 캐피탈 스트럭처. 배당을 얼마나 할 거야. 사실은 배당을 얼마나 하고, 엄밀히 말하면 얼마나 회사 내 유보를 할 것인가, 혹은 배당 말고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거와 관련된 게 투자. 근데 단순히 투자에서 배당 정책. 단순히 배당 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전자본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파이낸셜, 뭐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가 전반적으로 배울 거는 이런 건데, 맛배기죠. 맛배기로 어떤 파이낸셜 플랜을 세우는데 percentage of sales approach, 매출액 비율법이란 것을 써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뭘 하는데 외부 자본이 필요한지, 그건 역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런 걸 계산한다면 회사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역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캐피탈 스트럭처 폴리시, 나중에 얘는 우리 커버에 있어요. 우리는 다룰 거고 배당 정책은 안 다룰 건데, 이것들이 어떻게 회사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기본적인 것을 배워보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의 장부밖에 안 보였어요. 장부밖에 안 배웠으니까 회사가 실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개념이 없어. 근데 회사가 실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기본적인 플로우를 잡아본다면 회사는 투자를 해서 미래의 수익을 만들고, 투자는 어디에서 해? 순이익하고 순이익 일부하고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서 한다. 그리고 순이익 중 투자 부분 뺀 것을 배당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배당 말고 현금 유보도 하고 배당도 한다. 현금 유보는 뭐와 관련성이 깊어? 기본적으로 운전자본 활용, 이런 거와 관련성이 깊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떻게 돼 있어? 상호 연관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뭐 인트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트로를 해서 한번 잘 살펴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플래닝이 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재무 설계, 뭐 재무 플랜, 이런 게 뭔지 잠깐 살펴보고, 어떠한 모형들이 있어서 회사들이 사용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게 매출액 비율법.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자본 조달하고 회사의 성장이 어떻게 될까? 근데 파이낸셜 플래닝 모델이 100%는 아니니까 뭔가 문제점, 캐비아츠는 문제점이죠. 캐비아츠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자. 개념적으로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장부만 제가 냅다 가르쳤는데 장부를 배워서 할 거예요. 장부를 배워서 이런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것들을 쭉 배워나가겠다. 근데 얘기했지만 배당까지는 안 하고, 배당은 이론적으로는 수익 빼기 투자하면 다 배당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가고, 자본구조, 우리가 주로 다룰 것은 투자하는 캐피탈 버제팅하고 투자의 자본을 조달하는 캐피탈 스트럭처까지. 캐피탈 버제팅 하는데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하다. 장부 보는 법, 평가 계산하는 법, 평가 현재 가치 계산하는 법, 평가의 할인율 계산하는 법. 그래서 세 가지를 통틀어서 캐피탈 버제팅 한다.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새로운 인트로덕션이에요. 이번 코스에 대한 새로운 인트로덕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네. 새로운 자산 사는 거 캐피탈 버제팅. 회사 새로운 자산 사는데 얼마나 채무하고 자기 자본 순이익에서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거기서 결정할 것이냐. 자본 구조. 자본 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하고 주식하고 얼마나 섞느냐. 배당 어떻게 할 거냐. 배당 정책. 배당 정책 끝 아니야. 유통성 관리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얘기했죠. 현금 중진분도 생각해야 돼. 마지막에 보면은 남는 돈, 원래 이론적으로는 순이익하고 투자 빼면 그냥 다 배당이에요. 그냥 주주가 다시 돈을 내서 필요에 따라서 운전자본을 관리하면 되지만 실제 상황, 실제 회사는 안 그래요. 실제 회사는 안 그렇기 때문에 현금 혹은 유동자산을 적절하게 유보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유동성 관련한 것들. 그래서 이런 거야. 여러분 기업 재무 뭐 배워?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이게 재무경제에서 할 토픽인데 다 못하고 주로 1, 2번만 하겠다. 얘네들은 비교적 이론적인 근거도 약하고 회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재무경제에 다 다루기는 조금 힘든 것 같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게 파이낸셜 플래닝인데 재무 플랜, 그리고 재무 플랜이란 게 회사의 운영 전반이에요. 특별히 다른 거 아니야.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계획을 짜려면, 저런 걸 하려면 계획을 짜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언제 동안, 얼마 동안 일단 계획을 세울 것이냐. 장기 계획을 세워서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볼 수도 있고, 단기 계획을 세워서 유동성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둘 다 해야죠. 회사는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단기적인 유동성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해야 되니까 장단기에 따라서 어떤 기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 기간이 바뀐다. 그래서 12개월짜리, 1년짜리를 할 수도 있고, 장기, 2에서 5년, 뭐 좀 더 나가면 10년짜리를 할 수 있다. 요거 무슨 말이야? 어그리게이션이란 말인데, 제가 어그리게이션은 어디서 나오냐? 좀 간략하게 한 게 있어서 어그리게이션이 나와요. 회사는 투자 플랜이 하나야, 여러 개야? 투자 플랜 하나, 투자 둘, 투자 셋,
투자대. 간단히 얘기해서 뭐 회사가 어떤 회사 뭐 간단한 투자 1, 2의 개념을 살펴보면 R&D 투자도 투자고 기계 사는 것도 투자예요.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휴먼 캐피탈, R&D에 대한 투자,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미래 연구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계를 얼마나 살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해. 그래서 회사가 마치 기계만 사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 투자 활동을 보면은 연구개발, 미로 프로젝트에서 연구개발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 반도체 같은 거 요새 많이 만들죠. 반도체 같은 거 R&D의 성과의 대표적인 텐데 뭐 삼성이 SSD를 개발해서 뭐 역대 뭐 더 이상 빠를 수 없는 SSD를 개발했다. 그게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건 그냥 나와? 기계 사서 나와? 아니야. 장기적인 프로젝트, 휴먼 리서치에 이은 결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하는 거는 투자 1, 투자 2, 투자 3, 투자 4, 투자 5, 6, 7, 8, 9, 10 그런 거겠죠. 거기마다 각각 아마 채권을 얼마나 갖다 쓸 것이냐, 주식을 얼마나 갖다 쓸 것이냐가 조금씩은 다를 거야. 왜 달라야 하는지는 9장, 10장, 11장 그 캐피탈 버제팅 가서 배울 텐데 어쨌든 회사가 다를 거고 그 다를 것에 대해 각각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재무 담당관이고 꽤나 자리가 높은 사람이야. 그게 사실은 기업 재무에서 여러분들이 되기 바라는 거죠. CFO가 돼서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기업 재무의 목적인데, 근데 여러분 이 총괄 관리 잘하면 하나 단위로 생각해야 되겠어? 여러 가지 단위로 생각해야 되겠어? 여러 가지 단위? 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흔히 말해서 장부를 만들어야 돼. 회사에 매일 장부를 써서 운영을 해야 돼. 그러면 회사 투자 프로젝트 1, 2, 3, 4, 5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입장, CFO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전체예요. 전체 내 투자를 얼마 해야 되고 전체 내가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업 재무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CFO가 되라는 거고, CFO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회사 장부상의 전체에 나타나는 수익이 중요해. 간단히 얘기해 삼성전자를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크게 세 파트예요. 3전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잘 아는 휴대폰. 두 번째 요새 잘 나가는 반도체. 세 번째 여러분 TV 사고 다 하죠? 가전제품, 백색가전. 그러면 휴대폰도 매일 개발돼. 매일 기계 사야 되고 반도체도 매일 개발돼. TV도 매년 새로운 게 나와. 얘네들의 수익이 총 합쳐져서 삼성전자의 장부를 구성하게 돼.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를 결정하고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다시 말해서 대차대조표를 구성하게 돼. 여러분 CFO라면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돈, 휴대폰이 벌 돈. 반도체에 들어가는 돈, 반도체가 벌 돈. 가전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가전제품이 벌 돈. 합쳐서 회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혹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 운영이 어떨지 말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그리게이션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어떤 경우가 문제가 돼? 상호 보완 관계가 있는지, 휴대폰이 잘 되면 반도체가 안 되고, 반도체가 잘 되면 반도체가 잘 되면 휴대폰이 안 되는지, 역의 관계가 있는지, 혹은 같이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같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지, 이러한 관계가 뭐 재무 관리하는 입장, 총괄 관리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같이 많이 움직인다는 건 뭐야? 좋을 때는 왕창 벌지만 나쁠 때는 망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견 그런 기업들은 회사의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해요. 반면에 반대로 움직이면 뭐야? 반대로 움직이면은 해지한다 그러죠. 서로 상호간에 리스크가 일정 부분 없어지면서,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우산장수, 얘기가 있지. 우산장수는 무슨 얘기지? 우산 소군장수인가? 안 좋으면은 서로 보완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새 회사가 이렇게 쪼개하는 거랑, 새 회사가 삼성 휴대폰 회사, 삼성 반도체 회사, 삼성 가전제품 회사가 쪼개서 파이낸셜 플래닝 하는 거랑, 여러분이 삼성의 CFO가 돼서 전체 휴대폰, 반도체, 가전제품을 관리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야. 왜냐면 상호 작용 역시 중요해. 그런 상호 간의 관련을 다 털어서 여러분들은 회사의 투자 전략, 전체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따른 주주가치 증대분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돼. 그다음 오늘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많이 하는데 뭐 이게 시험에 나오긴 쉽지 않겠죠. 시험에 나오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업 재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한마디 더 중요한 걸 할게요. 한 가지 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현금 흐름 같은 거 불확실해. 불확실해. 몰라. 그래서 뭘 해? 불확실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 이게 통계학이야. 하나로 해야 돼. 죄송합니다.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것을 뭐 말로 설명하기 곤란하니까 불확실한 것을 모형을 만들어. 그래서 보통 모형이 어떻게 되냐? 시나리오들이 있고 1, 2, 3, 4, 5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확률이 있어. 30%, 20%, 10%, 10%, 30%. 뭐 이 정도 날 것 같다. 이렇게 하지. 시나리오들을 1, 2, 3, 4, 5. 경기가 좋을 때, 뭐 휴대폰이 잘 될 때, 반도체는 안 될 때. 반도체는 잘 되고 휴대폰, 가전제품 망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주로 통계학에서 여러분이 한 거 뭐야? 확률값을 두더라. 그런 거 여러분이 한 거예요. 통계학 괜히 배운 건 아니고 일반적인 확률 모형, 불확실성에 대한 모형이란 게 이런 거예요. 결국은 시나리오들을 짜고 확률을 주고, 이런 데 통계 배우죠. 확률을 주고, 그거 뭐라 그래? 그거 뭐라 그래? 확률 분포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 시나리오 주고 확률이 얼마지. 그래서 뭐 구했어? 기대 현금 흐름 혹은 기대 수익률. 이런 경우에는 기대 현금 흐름이 될 거예요. 혹은 기대 순이익 뭐 이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의 변동성 뭐 이런 게 될 거야. 그런 것을 계산합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면 안 되지. 반도체는 상,
가전제품 하, 그 다음에 휴대폰은 중. 그럴 때 현금 흐름 벌돈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중요 변수들에 대해서 잘게 혹은 정확한 가정을 넣으면 넣을수록 좋다. 여러분이 재무 담당관이라면 가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가정이 조금 바꿀 때 혹은 여러 가지 가정을 바꾼다는 게 뭐야?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되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절한 확률을 줘서 이 적절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 여러분 통계학 기법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야. 뭐 이게 얼마 정도의 확률, 이게 얼마 정도의 확률, 뭐 과거의 자료를 보고 오늘 미래의 포캐스팅 좀 해봤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거는 최악, 중간, 뭐 좋을 때 요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는 해야 돼.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돼. 플래닝 뭐야? 결국은 내가 적절한 시간 동안 시나리오를 짜서 그 시나리오에 따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플래닝 하면 뭐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본 조달하고 배당, 투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배당을 하고 얼마만큼 외부 자본 조달 여기서 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하면은 회사의 미래의 벌돈이 얼마나 바뀔지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여러 가지죠. 회사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자본 조달도 있고 투자를 할지 안 할지도 있고 배당을 얼마나 하고 현금 유보 얼마나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결정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고 벌돈이 좋을 때 나쁠 때 중간 때 어떻게 될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준다. 일종의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특히 월스트 시나리오와 관련이 깊은데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뭘 해야 될지 염두에 두게 할 수 있겠죠. 특히 안 좋은 상황이 여러분 그냥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은 월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월스트 시나리오 여러분 CFO야. 근데 CEO한테 가서 이게 월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CEO가 뭐라 묻겠어?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월스트 시나리오냐 라고 당연히 되묻겠죠. 그냥 가서 베스트, 노멀, 월스트가 있는데 이게 월스트 시나리오고 이러면 순이익이 얼마나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CEO가 뭐라고 묻겠어? 이게 어떠한 근거에서 산출이 됐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 반도체는 안 되고 휴대폰은 잘 되고 그런 경우는 뭐 중국이 어떻게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 피해가 누적이 돼서 우리 회사의 월스트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상관 혹은 보스한테 대답하는 방법이 물어보면 왜 근거가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지 대답을 해줘야 돼. 그 말은 뭐냐? 이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 안 좋은지 알 수 있고 어떨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 회사가 안 좋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현금 유보를 안 하면 1년 만에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태의 계획을 실행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사에서는 현금 유보 더 해라든지 새로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든지, 그런 컨틴전시 플랜, 안 좋은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랜을 제시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야? 아주 멍청한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순이익이 있는데 순이익 갖고 투자도 늘리고 현금도 늘리고 배당도 늘릴 수 있어? 순이익이 100원인데 순이익이 결국은 투자로 가고 현금 유보로 가고 배당으로 가는데 셋 다 늘릴 수 있어? 불가능한 건 아니야. 돈을 꿔서 셋 다 늘리면 돼. 가능하지만 굉장히 멍청하다 그러죠. 왜냐면 돈을 다른 사람한테 꾸면은 이자 비용도 많고, 뭐 이자를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내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멍청한 짓,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굉장히 멍청한 거였어요. 순이익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배당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현금 보유도 늘릴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돼. 뭐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면은 회사에 되게 안 좋아. 그렇게 가능한 건 어떤 경우야? 돈을 꿔서. 그렇게 하는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야? 돈을 왕창 꺼서 배당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기업, 전형적인 형태가 피라미드 같은 회사들이죠. 돈 꿔서 적당히 투자하고 배당 왕창 주고, 그러한 사기형 구조라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건전한 경영자라면 그런 건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 나는 되게 야심 있는 CEO야. 그래서 투자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배당도 늘리고 현금 유보도 늘리려고 해.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파이낸셜 플래닝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 전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준다. 건전성 혹은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준다. 제가 그린 게 프레임워크예요. 아까 처음에 그렸죠. 순이익이 있는데 투자하고 돈을 꿔서 투자를 하고 남으면 배당하고, 배당 다 하는 게 아니라 현금 유보도 하고 배당도 하고, 이게 구조야. 회사의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회사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회사의 목적들이, 회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상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주로 파이낸셜 플래닝 할 때 뭘 많이 써? 매출액. 매출액이 얼마나 바뀔 것이냐부터 시작해.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들이 기업 운영하거나 혹은 자영업자, 뭐 제조업 기업 뭐 이런 걸 운영하다 보면 이제 30대, 40대 중에 되면은 뭘 할 수 있어? 원가. 물건 팔면은 원가가 얼마 되는지 알 수 있어. 원가란 건 뭐야? 아주 엄밀히 얘기하면 비용. 직접비, 뭐 감가상각 이 정도 되겠지.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원가에 대한 개념이 생겨. 그래서 사기꾼 판별법 중 가장 쉬운 것이 이게 원가가 얼마 되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는지 근거를 밝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해요.
원가 개념 없이 뭘 할 수 없어. 프랜차이즈 역시 원가 개념 없이 뭘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가게를 차려도 원가가 없으면 물건을 얼마나 만들지 알 수가 없어. 원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지만 증가해. 조금 떨어지지만 나중에 증가하기 때문에 회사가 물건을 얼마나 만들면 원가가 얼마나 나갈지 대략적으로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가가 얼마나 나갈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부터 추정해? 뭐부터 추정해? 원가 전에 장부상에 있는 게 뭐야? 매출. 매출이 잡히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이 잡히면 여러분들은 원가가 얼마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얘는 페어예요. 여러분들이 건실한 경영자라면 원가 개념이 있을 거고요. 얼마 팔면은 돈이 얼마나 들겠다라는 대한 계략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여러분들 플래닝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쓰여. 얼마나 팔리느냐. 왜냐면 원가 개념이 없는 경영자들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회사 운영할 수가 없어. 원가 개념이 없이는 내가 물건을 얼마 파는데 서비스가 얼마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얼마고 자재비가 얼마고 부동산 얼마 줘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회사를 운영을 못해. 매출이 늘면 보통 단가 역시 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 매출.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혹은 줄어들게 되는데 얼마나 늘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은 원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매출 딱 치면은 원가가 나오고 매출에서 원가 빼면 뭐야? 영업이익이지. 영업이익부터는 이제 현금 흐름의 범주예요. 현금 흐름의 범주가 돼서 영업이익을 통해서 나는 빚 갚고 그 다음에 주주한테 투자도 하고 주주한테 주고 뭐 이런 개념이 생겨나. 이게 여러분 장부상의 어떤 아이템들, 장부상의 변수들을 알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매출이 얼마인지 알면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경영자는 원가가 얼마인지 알고 매출에서 원가 빼면 뭐야? 영업이익이야. 이때부터는 내가 영업이익을 가지고 뭘 할지 생각해야 돼. 얼마나 남들한테 돌려줄지.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어? 장부를 배운 거야. 장부가 잡혀 있어야 뭘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장부의 시퀀스, 손익계산서에 시퀀스가 잡혀 있어야 우리가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회사의 파이낸셜 플래닝, 회사의 투자를 어떻게 할지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하고 뭐 장부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해서 뭐 예측하기도 하고 뭐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질 것 같아. 뭐 전쟁이 날 것 같아. 아니 뭐 전쟁이 날 건 좀 이상한 얘기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겠죠. 환율이 급변할 것 같아. 그러한 다양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매출액을 계산해. 매출액을 계산하면 보통 원가는 따라와서 계산 안 하고 원가 계산하면 뭐야? 그 다음에 영업이익부터 하는 거야.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 프로포마 미리 만든다예요. 미리 만들어. 파이낸셜 플래닝이란 건 뭐야? 내가 1년 뒤, 2년 뒤, 5년 뒤의 장부를 예측하는 거야. 그때 회사의 건전성이 어떻게 될지,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어떻게 될지,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될지.
그거를 뭐라 그래? Projected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를 예측한다고 안 그러고 프로젝트 한다 그러죠. 내가 어떠한 가정이 있으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장부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한다. 그래서 얘를 하면 뭘 할 수 있어? 회사가 유동자산, 유동채무 비율이 얼마인지 나오고 이게 모자라다면 내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겠네. 회사의 장기채무, 그 다음에 회사의 고정자산 이런 것들의 비율을 계산해서 회사의 장기채무 역시 못 갚을 수도 있겠네. 근데 이렇게 장부 혹은 대차대조표 같은 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손익계산서죠. 혹은 현금흐름표가 필요하고, 현금흐름표는 뭐야? 내가 결국 얼마나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뭐라 그래? 주로 internally generated funds라고 얘기해요. 개념이 잘 안 와닿죠? 그래서 회사가 현금 흐름 혹은 순 이익을 만들면 얘는 배당에 쓸 수도 있지만 뭐에 쓸 수도 있다 그랬어? 투자. 그러면 net income, 순이익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내가 기계사인데 financing source, 흔히 말하는 펀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ternally generated fund 뭐라 그래? 내가 회사 운영을 통해서 번 돈이야. 그것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될 수도 있고 순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그런 것들 통해서 뭐해? 미래 투자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내 자기 자본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줘.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자본 조달할 수 있는지 알면은 내가 얼마나 외부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 투자가 결정돼 있다면. 외부 자본, 돈을 얼마나 꿔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역시 생기게 된다. 그래서 뭐야? 결국은 뭘 하겠다는 얘기야? 시나리오 짠다 그랬죠? 시나리오 짜. 시나리오 짜는 게 뭐야? 파이낸셜 플래닝에서 시나리오 짠다는 얘기는 재무제표를, 어떤 재무제표? 미래의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마다 어떤 미래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가장 잘 다루는 게 재무제표니까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야. 시나리오 하나당 미래의 재무제표를 톡톡 만들면 돼. 그런 게 시나리오 애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이낸싱 할 거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파이낸싱 할 거냐, 결국은 어디에 나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겠지. 장기 채권으로 파이낸싱 했으면 장기채가 늘고, 에퀴티로 파이낸싱했으면 흔히 말하는 자기 자본이 늘어날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percentage of sales approach죠. 이름에서 좀 냄새가 나. 세일즈의 매표가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배당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식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두 개가 같다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매출액을 예상한다면,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매출액을 예상한다면 어떠한 변수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죠. 원가 같은 변수들은 매출액에 바로바로 연관돼. 그 다음에 아마 생각해 재고자산 같은 변수들도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야 될 거야. 아니 뭐 재고가 없으면 그건 못 나가니까. 그 다음에 회사의 장기 채권 같은 거 아주 완벽하게 1대1로 매칭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아마 매출액을 늘리려고 기계를 산다 그러면, 그리고 기계를 장기 채권을 이용해서 산다 그러면 뭐 늘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안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장부를 프로젝트 하는데 결국 매출액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장부를 프로젝트 하는데 비슷하게 매출액에 따라서 아주 좋은 함수, 굉장히 원투원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아주 정확하게 프로포셔널하게 안 변하지만 뭐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는 함수. 근데 아예 안 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매출이 어떻게 될 때 뭐라는 거야? 대차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다시 만드는데, 어떤 아이템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매출하고 원가는 바로바로 연동이 돼서 굉장히 쉽게 혹은 굉장히 콜리레이션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들이 있는가 하면, 장기채 같은 것 인다이렉트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연결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거 세 개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짜야지. 여러분들이 함수를 어떻게 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경험치가 있으니까. 경험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험치가 어디서 중요하냐 간단하게만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제 친구가 포스코 과장인데 회사에 재무하겠죠. 제 친구 저도 경제학과고 이 친구도 경제학과니까 회사 재무 담당이에요. 근데 이 친구 말은 포스코 입장에서는 환율 리스크 거의 없대요.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환율이 바뀜에 따라서 포스코의 뭐 영업이익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별로 없다 이거예요. 왜? 적정히 포뮬라를 이미 환율이 어떻게 바뀌면 뭐 선물을 얼마 사고 선도를 어떻게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 포스코 같은 데서 뭐 프로젝트를 해서 밸런스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만든다면 환율 리스크 그냥 무시하고 환율하고 나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 라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도 돼. 왜냐면 자기네들은 이미 환율 리스크 다 커버할 모형들이 있어. 회사 안에서 적절하게 선물을 얼마 사고 선도 얼마 사고 이런 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선물 옵션을 얼마 사고 이런 거 적절히 하면은 환율 문제 안 된다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환율 리스크 없어. 근데 만약 제가 중국에 납품한다면 제가 중국에 뭐 성냥 만든 거 좀 있고 뭐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한다면 환율 같은 거 중요하게 문제가 돼. 왜냐면 나는 공식이
없어. 그 말은 뭐야? 그 말은 뭐야?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시나리오 같은 거 짤 때 굉장히 다르게 되고, 시나리오를 짜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회사의 역량이겠지. 회사의 노하우, 역량,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 뭐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여러분 뭐 공식,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상관없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재무관이 돼서 하면은 포스코 재무 플래닝 하는데 환율 리스크 넣는 거 별로 썩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M&A 같은 거 얼마나 크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환율 리스크, 뭐 영업이익이 전혀 영향 안 줘. 내가 하면 나는 노하우가 없고 아주 신진이기 때문에 환율 바뀌면 겁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얼마나 바뀌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계산하고 등등등은 여러분들의 경험치와 회사의 상황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 누구도 압니다. 미래의 장부와 손익계산서, 미래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예측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내 생각엔 이렇다 하면은 안 돼. 각각이 상황이 다르고 포스코와 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영을 해야 돼. 그래서 spontaneous, non-spontaneous items 뭐 이런 거겠죠. 한번 봅시다. 손익계산서에서 최종적인 뭐야? 순이익이 가장 중요해. 넷인컴이 가장 중요한데 영업이익하고, 만약 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아주 원투원 관계, 매출이 100% 늘면은 엄밀히 뭐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원가는 늘 100이고, 죄송합니다. 물건 가격은 늘 100이고 나는 이거를 늘 70원에 만들 수 있어. 얘 경제학적인 용어로 하면 뭐야? 마지널 코스트가 똑같다면 여러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겠어?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퍼센테이지로 움직이겠지. 매출액하고 정확하게 1대1로 움직일 거야. 그게 뭐야? 프로핏 마진이 같다. 프로핏 마진이 늘 동일하다고 하면은 영업이익과 같은 변수들이 그대로 갈 거야. 매출액이 뭐에 따라서? 여기 무슨 법이라 그랬어? 무슨 법이라 그랬어? 매출액 비율법. 우리는 매출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프로젝션, 시나리오 짜서 프로젝션 할 거고, 비율이 뭐야? 만약 여러분의 마진이 거의 일정하다면, 여러분의 마지널 코스트, 생산 비용이 거의 일정하다면 여러분의 영업이익은 뭐 늘 비슷하겠지. 매출액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할 수 있어. 첫 번째, 이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플로우백 레이쇼 안 배웠어요. 뭐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플로우백 레이쇼 뭐야? 아까 넷인컴 있죠?
내린 건 기본적으로 투자, 배당, 현금 유보 이렇게 쓰인다고 했어요. 근데 현금 유보 부분은 사실 이론적으로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 날리고 혹은 뭐 더 간단히 현금 유보 냅둬도 됩니다. 뭐 냅둬도 보통 날리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냅둬 봅시다. 얘가 만약 일정 내가 순이익 중에 얼마만큼 투자하는지가 일정하다면 순이익 중에 배당하고 현금 유보로 가는 부분 역시 일정하겠지. 순이익이 기본적으로 투자, 배당, 현금 유보로 한다고 해. 근데 순이익분의 투자가 일정해. 죄송합니다. 순이익분의 투자가 일정해. 그러면 순이익분의 회사 안으로 들어가거나 배당이 쓰이는 미분이 일정할 거야. 왜냐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일종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한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아이덴티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리텐션 레이쇼, 주로 리텐션 레이쇼 계산할 때 현금 유보를 빼고 계산하는데, 리텐션은 뭐야? 회사에 유보한다는 말이죠. 유보는 현금하고 투자로 유보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배당은 뭐야? 밖에 돌려주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원래 현금이라고 하면은 현금 증가. 투자하고 현금하는 건 뭐야? 회사 내로 유보하는 거지. 배당하는 거는 회사 밖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리텐션 레이쇼, 플로우백 레이쇼, 엄밀하게 말하면 순이익분의 투자 더하기 현금 증가 분인데, 보통 모은 돈은 현금 증가로 안 쓰이고 투자한다고 다 가정하고 여러 가지 아날리시스를 해. 그래서 리텐션 레이쇼 뭐 비율로 따지자면 보통 의미할 때 투자분의 순이익분의 투자, 그러니까 순이익분의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이익의 활용이 세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투자, 배당, 현금 보유인데, 배당은 뭐야? 남한테 주는 거고, 회사 안으로 돌리는 거는 투자하고 현금. 교수님, 왜 투자가 회사 안으로 돌리는 건가요? 물건 사면 어디가 있어? 물건사? 기계 사면 어디가 있어? 회사 안에 있지. 그러니까 유보예요. 그래서 이익의 일부를 유보한다. retained earning constant다. 이게 순이익까지 constant고 retained earning이 constant다. 만약 감가상각이나 이자 비용이 매출액하고 달라, 원가 계산할 때 뭐 좀 달라져. 그러면 프로핏 마진이 컨스탄트가 아니겠지. 이게 일반적인 경우일 거예요. 마지널 코스트가 일정하지 않을 거고. 배당이 마구마구 바뀌어. 그러면 회사에 유보하는 돈 역시, 비율 역시 마구마구 바뀌겠지. 그러면 리테인드 어닝에 대한 비율 역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뭐 코스트 싹 정확해. 흔히 말하는 마지막 코스트, 뭐 심지어 이자 비용까지 딱 정확하다고 한다면 매출하고 순이익이 정확하게 같이 가는데, 매출의 순이익이 같이 가고 투자 비율까지 일정하면은 투자하는 금액 역시 일정, 배당하는 금액 역시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근데 보통 감가상각하고 이자 비용
다르게 변하지. 그 다음에 배당 역시 만약 매니저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베리어블을 모형상에 따라서 직접 완전히 똑같이 변화한다고 예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차이가 있게 예견하는 게 더 맞겠죠. 왜냐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이자 비용이 바뀔 거고, 같은 투자를 했는데 매출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뭐 빚을 더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닐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마지널 코스트가 같이 안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하고, 그러한 개념에 따라서 뭐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그제프린 상에서는 많은 경우 정확하게 연동한다고 해. 그래야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배당 줄지 말지 역시 여러분들의 결정이다. 플로우백 레이쇼 뭐 개념이니까, 새로운 개념이니까 알아두세요. 순이익이 있으면 주거나 회사 안에 유보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회사 안에 유보해서 현금 자산을 투자하든 고정 자산을 투자하든 그 비율을 플로우백 레이쇼라고 한다.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고,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부 배웠으니까 기업 운영이 어떻게 된다, 좀 지겹지만 뭐 모형이 안 나와서 한번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